네, 이제 100만 구독자님을 모시게 된 뉴스토마토 채널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뤄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정환 대표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테슬라 사이에 있었던 그 메가 딜, 그게 뭐였는지 강정수 박사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관세 협상 타결된 뉴스는 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협상 내용에는 반도체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원래 그 업종별 네, 있죠. 왜냐면은 저 관세에서. 3,500억 달러를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고 1,500달러가 조선업인데 2,000억 달러에는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의미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얘기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난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근데 품목 관세는 보면 우리가 그 관세를 높이면요 엔비디아가 크게 손해를 보고요. 미국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네네네. 자기네들 비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기 반도체 부분은 예외 조항에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HBM이 네. 넘어가야만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그렇죠. 지을 수가 있는데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미국 스스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거니까요. 그럼 풀어줄 것이다. 네. 최혜국 대우 해준다는 언급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본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건 그건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물론 이제 뭐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이 전시금 아직까지는 꼬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국 기업들의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자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세의 문제로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2천억 불, 네. 그 펀드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가 다 들어가 있다는 네. 건데, 그게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다시 투자될 가능성이 그러면 그럼요, 있다고 있죠. 보는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텍사스에 짓고 있는 250억 달러를 들인 건데 이것도 네네. 많은 부분들을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은 겁니다. 지원을 받고 삼성전자도 물론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네네. 지금 테슬라하고 조금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게 되면 더 투자해야 돼요.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직 짓고 있는 상태이긴 네네네. 하지만 더 증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그 펀드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네. 아직 다 투자된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투자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 투자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과 이번에 테슬라의 계약은 삼성에게는 정말 구원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구원의 손길인 거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더욱더 증설하면서 기회를 더 볼 수 있다든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미래를 결정하는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하고 이번에 테슬라하고 결정한 것이.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네, 설명을 네. 해주시고, 관세 협상할 때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갔잖아요. 네. 그 이런 작업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뒤에서 저희가 나중에 뭐 다 숨겨진 이야기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완료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옆에 서서 맞아요. 정의선 애틀란타 회장이. 공장 그걸 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뿌리를 내리러 왔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막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는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거만큼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동차. 100% 사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만 기아 같은 경우 또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고 뭐 이런 그 부분에서 사실 현대는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자동차 관세를 0으로 줄일 거냐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드나 GM이나 이 과거에 이 스텔란티스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손해를 가장 크게 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물론 조금의 관세 세율은 다르지만 같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건 또 저는 조선업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받았던 것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었던 네. 보조금들은
재생에너지는 네. 다 끊었는데 칩스 액트 반도체법에서 나온 보조금을 이번에 안 끊었어요. 아, 그럼 그대로 있군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네. 타이완과 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고 타이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공장을 짓고 이런 것을 증설하는데 대단히 미국 공화당 정부도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 여기에 펀드가 조성된다면 이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공장 확대로 일어날 거고 이번에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되는데 이게 자꾸 TSMC랑 우리가 감정 대결을 하고 경쟁 구도로 보는데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이번에 계약은 인텔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일단 이재용 회장이 갔던 네. 것은 어쨌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런 작업을 했을 그런 거라는 작업, 거죠. 예, 보조금과 관련된 작업 뭐 네.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는 거고 삼성전자 테슬라 딜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우선 의미를 한번 뭐 풀어보죠. 165억 달러, 뭐 한국 돈으로 뭐 2조다, 뭐 23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생산하기로 한 것은 AI6라는 겁니다. AI6를 여러분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이게 AI6를 생산해 달라 생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그리고 했다. 계약을 그 이걸 계약을. 2033년까지 33년까지 네.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한 거죠. 되게 그 장기 규모가 계약을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이제 미국 달러로는 165억 달러. 아,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그것이 한 22조, 23조 정도 되는 겁니다. 아, 대단히 네. 큰 엄청나게 거고, 큰 딜이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량이 없다라면 지금 공장을 텍사스에 짓고 있는데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할 뻔했거든요. 아, 삼성전자는 그럼 진짜 구원의 그러니까 공장을 손길이네.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다른 업체 걸 받아올 수도 있었는데 네. 다른 업체 걸 못 받아오면은 그 공장 노는 거거든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미 삼성전자 만들 수 있는 칩들은 이미 공장은 지금 한국에도 풍부하고 있고 중국에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성전자로서는 대단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었는데 우선 테슬라가 여기에 안정적인 그걸 하게 해준 거죠. 여기 삼성전자가 본인 돈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돈이 250억 달러인데 아, 지금 165억 달러의 이 발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은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중심축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생산하기로 하는 것이 AI6인데 원래는 이것을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는 뭐냐면 테슬라 차량에는 과거부터 자율주행이 안 했을 때부터 대단히 발전된 칩이 들어가 있었어요. 연산 속도가 대단히 좋은. 여기서 칩이라고 그러면요.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세계 1위잖아요. 네. 근데 이 칩은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파운더리죠. 파운더리이기 파운드리.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여러분 메모리를 직접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요. 네네. 비메모리 부분은 또 삼성전자가 조금 하긴 해요. AP 같은 것들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것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기도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런데 파운드리는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것이고 네네네. 테슬라는 설계만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생산은 누가 하느냐? 파운더리가 하고 있는데 파운더리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1위 업체는 TSMC고 네, 대만이고. 2위가 삼성전자고 네. 3위가 인텔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 3하고 4는 테슬라가 설계했지만 지금까지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번갈아 가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를 테슬라는 미리미리 차량에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다 여기서 연산해보고 모아보고 이것을 또 미국으로 전송해서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로 쓰고 있었던 거죠. 추론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긴 또 뭐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추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끊겨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카메라에서 인지하는 바깥의 어떤 상황들을 인지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하드웨어 3가 있었고 하드웨어 4는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이름을 바꿉니다. 헷갈리게. AI3, AI4. 그리고 AI 그리고 내년부터는 AI5가 생산됩니다. AI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나 그렇죠. 보네요. 강조하고 싶어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구식이다 네. 보니까 AI3, AI4가 지금 팔리는 차이는 여러분 모델 Y에 지금 한국에서 주니퍼를 사신다라면 AI4가 들어가 있고 이건 삼성전자가 만든 게 맞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AI5는 내년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TSMC가 생산합니다. 아. 그리고 내후년부터 만들어진 AI6는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뭐 번갈아가면서 만드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AI6부터는 E6는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로봇에도? 이 6는 또 도조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처음으로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통합시킨 것이 AI6예요.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2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 AI6는 잘하면 중국으로 수출 규제 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이건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은 지금대로 계획대로면 옵티머스도 많이 생산되는데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당연하게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생각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걸 배운다라면, 그러니까 생산만 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갤럭시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는 돈도 돈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워야 될 것은 앞으로 인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과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한 중요한 칩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한다는 부분들, 그러네요. 이 부분들을 점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반드시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6 칩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반도체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칩이라는 거고, 이 중요한 칩을 테슬라와 함께 개발하게 됐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 거는 확실한 너무나 거죠. 호재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SMC하고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하면서 이렇게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견제를 서로 하게 하면서 발주를 해왔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쭉 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테슬라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를 TSMC하고 줄 텐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아웃된 거는 인텔이라는 거예요. 인텔. 인텔도 여러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직접 네, 생산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도 했던 인텔이 있는데, 인텔이 사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다면 인텔하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인텔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인텔도 삼성전자도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은데 자사 중심주의가 있어서 남의 거 이렇게 잘 안 만들어주고 만들어줄 때 그쪽 요구사항 잘 안 들어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런 거만한 자세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정신이 있구나. 네, 의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인텔하고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는 보도는 정말 안 되지만 인텔이 완전 아웃된 겁니다. 인텔은 이제는 파운드리에서 입지를 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는 시장. 원래 3등분했던 시장에서 양분하는 시장으로 질적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데에서도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2등이었는데 TSMC를 따라잡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등이었던 인텔을 제압함으로써 2등의 위치를 확고하게 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TSMC에게 쏠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4나노까지는 잘했어요.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삼성이 TSMC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대등하게. 근데 3나노부터 다리가 삐끗한 거거든요. 3나노부터 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TSMC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퀄컴도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했었는데 TSMC로 옮긴 것도 다 3나노부터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랑 같이 만든 건 2나노예요. 그러니까 2나노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래 그랬냐면 사실 테슬라 공장과 삼성전자의 텍사스 이번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러면서 합의의 조건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텍사스 공장에도 가서 출퇴근할 거다.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하면서 그 공장 라인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테슬라의 제조 엔지니어링을 삼성전자와 결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나노 공정에서의 수율 부분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런 것 협력 속에서 이걸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아직 삼성전자는 2나노 부분에서 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협력 과정 속에서 끌어올릴 노하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TSMC하고 한판 다시 붙어볼 수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이러한 저력이 이번 AI6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은 돈 외에도 많은 것을 이번에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밝혀지는 과정을 보니까 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조금 비밀이었나 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 X에 그냥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는 파트너의 이름 이런 걸 그냥 공개를 자기가 해버린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AI 칩을 지금까지 설계화해 왔는데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테슬라를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머스크가.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AI6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 네. 얘기는 안 하고 AI6는 엔비디아하고 어깨를 겨눌 정도의 아. 훌륭한 칩이 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칩은 학습도 가능한 거고 테슬라의 칩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 AI를 갖다가 학습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이거는 AI를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즉 AI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자동차에서 돌리고 네, 로봇에서 돌리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뭐 챗GPT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또는 X.AI로 친다라면 그로에게 물어보면 연산 답변을 내놓을 때도 돌아가는 이 답변할 때는 추론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이거 전용 칩이긴 합니다만 이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것을 AI6에서 구현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우리 AI 수직적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모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하고 이걸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드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는 칩도 우리가 다 만들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방어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공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한 10년 동안 계속 협업해 왔다는 이 얘기도 지금 이번에 공개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과거부터 협력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 4를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그 모델 Y의 주니퍼에 쓰이는 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여러 번 이재용 대표하고 회장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 번 만남도 있었고요. 계속 협력을 하다가 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실수한 거는 3나노부터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리를 TSMC로 바꾼 거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보세요. TSMC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여러분 그 고급 공정에서는 전체 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60몇 %지만 3나노 공정 쪽에서는요 시장 점유율 거의 8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와서 엔비디아, AMD 뭐 다 와서 퀄컴 다 와서 지금 TSMC에 줄 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테슬라도 아무리 뭐 무시할 수는 없어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물량이나 수량을 만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는 다음 달에 예를 들면 2026년부터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는 5천 대를 만들고 2027년에는 예를 들면 10만 대를 만드는데 10만 대 물량 주세요 그랬더니 그 10만 대 안 되고요. 5만 대만 해줄게요. TSMC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겁이 나는 거고 그러면 삼성은 공장도 새로 짓고 있는데 고객도 아직 없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꾹짝꾹짝 하면은 우리가 10만 대 필요한 게 아니라 15만 대 필요하면은 공장 더 돌려서 야간 근무라도 해서 15만 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서 테슬라도 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삼성이니까 어쨌든 맞추겠거니 뭐 이런 네.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로 테슬라하고 삼성의 윈윈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자동차 회사고, 네. 근데 AI 회사로 전환하는 중인데 네. 자기들이 사용할 칩을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가 생산하는 로봇, 자기네가 생산하는 자율주행차 여기에 들어가 AI 칩을 설계를 하는 것이고 네. 엔비디아는 다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설계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기업 간에 좀 차이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칩이 내년에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이런 AI3, AI4, AI5, AI6 칩을 안 만들었는데요. 네, 네. 올해 CES에서 우리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는 똑같은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칩을 내년부터 TSMC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 구도로 왜냐하면 그럼 엔비디아 1대1 경쟁이 되네요. 완전히.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TSMC, 네.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짝을 맺으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경쟁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테슬라가 만든 칩을 예를 들면 뭐 중국의 BYD나 한국의 현대차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꿈인데요. 테슬라는 보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서너 개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처음엔 지금 다 모두가 하겠다고 하지만 네네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건데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일본 기업 혼다 자율주행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 라이센싱 할게 테슬라 FSD. 그 라이센싱을 하면 이 시장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삼성이 주문한 것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혼다도 만약에 FSD를 쓴다. 네네. 그러면 뭐랬냐면 이 삼성이 만든 AI6 칩을 부착해야 됩니다.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쓰니까 말하자면 그 칩은 소프트웨어는 또 그 칩을 해서 작동될 수 있어요. 거기서만 작동되게 만약에 하면 현대 된다. 기아차가 만약에 지금 독립적으로 전 잘하길 바라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에 도달하길 원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속도의 문제거든요. 먼저 예를 들면 테슬라가 FSD가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 미국하고의 정부 협상에 있어서
로보택시 막는 거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한국 정부가. 근데 언젠간 풀어줘야 되는데 현대차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풀어줄 거라고 보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안 돼서 현대차가 아무래도 우리도 테슬라 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든 테슬라가 주문해서 만든 AI6를 현대차도 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와 옵티머스 시장에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AI6는 가장 고급된 발전된 모델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하고 협업하는 삼성전자는 입지가 사실은 더 넓어질 여지도 그렇죠. 있네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조금 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포괄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AI6 칩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다른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여러분 갤럭시가 한 것이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한 게 아니라 아이폰에다 디스플레이 되고 배터리 되고 뭐 모듈들 여러 가지를 대다가 네. 이 정도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변형해서 갤럭시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전략을 현명한 전략을 삼성전자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엔비디아는 뭐 자동차 기업이었나요? 아닌데도 지금 앞으로 로봇이 가장 넥스트 빅띵이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도 하나의 로봇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지금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보더라도 여러분 자율주행하는 업체 중에서 하웨이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안 하나요? 네이버도 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로 그 막대한 투자를 하나의 기업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그림대로라면 네. 미래에는 자동차 회사라는 곳들은 차체하고 모터하고 뭐 내장, 디자인 뭐 이런 걸 타이어를 뭐 어떻게 끼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실제 중요한 그 차의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그 시스템은 테슬라와 삼성전자 연합, 또 엔비디아와 TSMC 연합 이런 식으로 몇 개 회사가 네. 그냥 두세 개 회사가 다 과점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저기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삼성전자랑 파트너를 메우는 데서는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옆집 짜장면집이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면요. 제가 지금 저기 뭐야 일식집 하다가도 저도 짜장면집으로 바꾸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저는 속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엔비디아는 앞으로 정말 큰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모든 걸 다 빼고 영업이익률이 60%예요. 세상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에서 말이 안 되죠. 60%. 그러면은 뭐냐면 이건 거꾸로 뭐냐면 테슬라라든지 모든 기업들은 60%씩 웃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30%로만 낮춰도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저런 구도만 하더라도 최소한 드라이브 토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거나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칩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둘이서 그렇게 잘 만들면 저기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 가격을 2배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경쟁의 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그 여파인지 몰라도 이번에 테슬라하고 이 딜에 대해서도 사실 수익성은 낮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자체의 수익성이 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의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네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규모의 경제 법칙이 그러네요.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 수익성이 낮건 없던 간에 2나노 공정에서 물량 수준을 못 받아요. 그럼 공장 250억 달러를 줘놓고 텍사스에 줘놓고 공장을 놀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HBM이죠. 이 HBM은 삼성전자가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고 삼성은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풀렸어야 되는데 삼성의 디램이나 전통적인 디램이나 낸드 프레시에서는 잘하고 있었으니까 HBM이 풀어야 되고 파운드리에서 3나노와 2나노에서의 수율을 좋게 만드는 것이 삼성이 두 가지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과제가 풀린 거예요. 아직은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조건 하늘을 난다 이건 저는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최소한 한 가지 문제는 풀어줬다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 풀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은 어쨌든 테슬라와의 연합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칩
제조해서 네. 상당히 이제 우위를 갖게 될 확장성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삼성전자가 영리하다면 그냥 한번 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만들어보면 스스로도 좋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갤럭시 시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네네. 휴머노이드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또 자동차의 산업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이번에 자동차 관세 관련된 것도 이슈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15%로 미국하고 사실 협상을 했는데 뭐 일본하고 같잖아요. 같지만 일본 원래 2.5%였으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가 좀 손해 본 거고 앞으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이거는 사실 한국 자동차 현대 이번에도 매출은 좋았잖아요. 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 현대차가 지금 요즘 최근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의 전기차의 파워가 대단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지금 그래도 조지아 공장에다가 옮기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건 전기차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차의 경쟁력이 대단히 좋았던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사라진다는 건 네. 테슬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라지는 그러네요. 거니까 현대차도 경쟁력을 좀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게 되면 특히 일본 차에 있는 하이브리드와의 경쟁에서 조금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대나 기아차에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또한 계속해서 이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갈 경우엔 지금 예를 들면 울산 공장이 자꾸 휴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어떤 고용 구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국에서의 내수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아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건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않고 지금 계속 애가 나가서 겉돌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집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남미 시장이라든지 커져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되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진출들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색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전환에 관련해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 네, 주셔서 테슬라도 뭐 네.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렇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관세 협정 이후에 거쳐가야 될 자동차 업계 난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강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